내용은 금방 나눠지죠. 계속 뭔가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어디까지요? 첫 번째는 여기 뭐뭐 하고 싶다. 여기 6행까지가 하나 내용이고요. 또 찾아가고 싶다. 이 정도로 또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 10%럼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 그 다음에 내용은 벽에 걸리고 싶다. 마지막까지 걸려있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내용들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먼저 잡아주는 이유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행 생각 말고 행에 대한 어떤 행 때문에 우리가 못 읽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행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내용을 끊어준다면 행 상관없이 그냥 문장으로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제 손으로 만들어지고 한 번에 싸다가 마구 쓰다가 망가져버린 내다버린처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뭐가 나는 그쵸. 나는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 뭔가 소모품 그쵸. 소모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쓸모없는 존재 혹은 가치 없는 존재 이런 것으로 느끼고 싶을 때 이 사람은 버스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죽는다라고 생각했어? 버스에서 뛰어내려 죽진 않아요. 물론 근데 그만큼 절박하다 이런 내용일 수는 있어요. 뭐 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절망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더 좀 이렇게 타협되지 않을까? 죽고 싶다라고 했겠지. 아니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정도로만 타협합시다. 자, 요 다음 부분은 현대아파트가 들어서서 홍은동 사거리에 사라진 털보는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지금 있는 대장간이에요? 없는 대장간이에요? 없는 대장간. 옛 추억에 대한 어떤 회상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가고 싶대요. 언제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연결해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지 이 부분 따로 놀지 않아요. 시는 한 연으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눈 거예요. 읽기 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풀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고 풀무질이라는 거는 그 쇠를 달고는 그 똥똥똥똥 뜯어기고 이런 거죠. 모루 위에 별이고 숫들에 가라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내가 바라고 싶은 대상이네요. 시퍼런 무쇠낫. 그럼 얘는 적어도 내가 소모품과 쓸데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내가 바라는 위시의 내용이네요. 땀 흘리며 둘죽이며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이 쇠를 통해서 호미가 되어서 소나루 자리에 홍진을 흘리면서 벽에 걸리고 싶대요. 이게 내가 바라는 위시의 내용이네요. 그쵸? 마지막 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마치 없던 것처럼 맨 앞에 나왔던 내가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져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가 아마 여기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부분. 그런 것처럼 느껴지고 직지사 해우소 이 절에 있는 해우소라는 건 화장실이에요. 요 화장실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내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 내가 뭔가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첫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이죠. 그럴 때 나는 어딘가 걸려있고 싶다. 걸려있다는 건 요 대장극벽에 걸리고 싶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를 표현하고 있죠? 주제 힘든 상황,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쵸? 내가 쓸모없다라고 느끼는 상황, 무기력한 상황 또는 가치 없다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어떤 바람을 드러내고 있어요?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라고 이렇게 자신의 바람, 정서를 표현하고 있고 태도도 뭐뭐이고 싶다라고 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요 구도가 어떤 구도예요? 자신이 자신을 생각하는 구도. 자아 성찰의 구도죠.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이 좀 더 쓸모 있기를, 가치가 있기를 바라는 주제로 잡으면 돼요. 자아 성찰이라는 단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떠올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고 싶을 때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음 이라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주제를 찾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 위에 있는 시보다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시어 수문 의미로 한번 보자. 플라스틱 물건 어떤 물건? 가치 없는 소모품 쓸모없는 존재. 대장간은 어떤 공간? 회상의 공간. 좋은 공간. 그쵸. 여기서 뭔가 뚱땅뚱땅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여기 가면 어떻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쵸. 좋은 것으로 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시퍼런 무쇠낫은 아주 긍정의 시어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좋은 이미지로 잡혔네요. 호미도 꼬부랑이라고 했지만 호미도 이 무쇠낫으로 만드는 거니까 호미도 좋은 덩어리가 되겠죠. 긍정의 어떤 소재로서 쓰이겠죠. 시어로서 쓰였겠죠. 네. 그 밑에 또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똥덩이처럼 이 똥덩이는 당연히 나쁜 거겠네. 그렇죠? 앞에서 나왔던 누구랑 비슷해요? 플라스틱 물건과 동일한 위계를 가진. 그래서 시어의 대립이 일어나는구나. 자, 어떻게 대립이 일어나요? 가치가 없는 애들과 가치가 있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위시하고 있는 그런 소재들을 쭉쭉쭉쭉쭉쭉 나열시켜주면은 시어의 대립도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어렵죠? 한 번 또 6월 모의고사 때 봤던 거라서. 표현법 찾읍시다. 지규법 어디에서? 처럼, 된장처럼 같이. 또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 계속 문장 구조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죠. 자,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응? 자, 요 문장 구조 반복을 문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통사 구조의 반복. 대꾸법은 아니에요. 대꾸법은 우리가 바로 연달아서 일어나야 돼요. 너는 있고 나는 없네 이런 식으로. 너는 여기 있고 나는 저기 있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로 대꾸하다, 말대꾸하다처럼 바로 일어나야 돼요. 문장 구조 반복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참 있다가 한 두세 줄 있다가 네 줄, 다섯 줄 있다가 나왔을 때는 통사 구조 반복이에요. 통사 구조 반복이 갖는 효과는 강조지.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의미 어떤 의미? 뭐뭐 하고 싶다. 자신의 뭐뭐 하고 싶다. 바람을, 소망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강조법이에요. 아까 이 지규법도 우리 비유법 쪽에 지규법이 들어가면 원관념과 보조관념이잖아요. 플라스틱 물건은 보조관념이고 나를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서 어떤 느낌을 준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런 의미 함축이 일어나죠. 비유법은 의미 함축을 발생시켜요. 은유법, 비유법들은. 그리고 강조법, 이런 강조, 뭐 통사구조 반복이든 반복법이든 이런 것들은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현대아파트 홍은동 사거리라고 하는 건 진짜 있는 동네예요. 저쪽 이제 명지대 사거리 쪽이거든요. 명지대 쪽이거든요. 서울 명지대. 이쪽에 홍은동 사거리를 주면서 저기 연대에서 명지대 넘어가는 그 고개구나. 홍은동은. 거기가 홍제구나. 힐튼 호텔 있는데요. 아무튼 자, 홍은동 사거리는 구체적인 요 표현을 썼네. 그때 효과 무슨 효과가 있을까? 현장감, 사실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처럼 이 홍은동 사거리 지역을 아는 사람은 거기 힐튼 호텔 그 근처인데 그 언덕 이렇게 넘어오는 동네인데 라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현장감, 사실감이 느껴져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봐야, 거기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이론상으로 이렇게 실제 지명을 주면요, 현장감, 사실감이 높아진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네. 나중에 뭐 녹양역을 배경으로 누가 시를 썼어. 이게 녹양역 내가 아는 동네인데? 라는 느낌이 확 올 거 아니에요. 그 효과예요. 자, 현대아파트가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현대아파트 이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응?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누구를 밀어내고 누가 생겼어요? 대장간을 밀어내고 현대아파트가 생겼죠. 그럼 이 현대아파트가 갖는 의미는 옛 추억을 없애고 지금 뭔가 최신화된 뭔가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문명을 나타내주죠. 신문명, 신식문명, 뭐 현대문명. 근데 실제 아파트 이름이 현대아파트예요. 현대건설에서지.
뭐 중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신식 문명이 누굴 밀어낸 거예요? 옛날, 옛것, 그 옛 방식을 밀어낸. 그럼 이것도 지금 약간의 사회 비판적인 느낌도 있죠. 시대주적으로. 시대의 어떤 옛 가치를 좀 중요시 여기지 않고 현대 물건들 이런 것들 플라스틱 물건도 대량 생산이 된 현대 방식들의 하나잖아요. 근데 대장간에서는 대량 생산할 수 있나? 하나씩 만들어내죠. 망치로 한 수천 번 수백 번 두들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또 의미적인 대립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이런 표현법을 통해서. 이 정도로만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뒤로 가서 혹시 문제 잠깐 그냥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만. 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문제 풀어보실 때 여기서 선택지가 뭘 물어보는지를 생각하시고요. 이런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약수령 논술에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의 개념 안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가와나 모두니까 공통점 찾기네요. 시상에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찾아줘야 돼요. 시상 반전이 일어나는 곳은 있었나? 시상의 반전은 딱히 일어난 부분은 없었어요. 자, 가나 모두 공통점이네요. 대립적 관계 있는 시어, 대립적 관계 있는 시어 있었는데 누구에서만? 그렇죠. 나에서만 있었죠. 그럼 대립적인 관계 있는 시어를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 플라스틱, 또 똥덩어리 같은 계열이고, 꼬부랑 호미, 무쇠나 시퍼런 쇠라고 하는 것도 같은 계열이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서로 대립시켜서 여러분들이 논술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답은 아니지만 3번 모두 시행의 끝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이거 동일한 시어 반복적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에서. 뭐뭐 쉽다. 그렇죠? 가에서는 일어나진 않았네요. 그러면 다시 얘를 논술로 끌어오면 동일한 시어를 반복시키면서 얻는 효과는 화자의 소망. 그렇죠. 화자의 태도, 소망, 바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서술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결국 우리에게 답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택지에서. 얘도 틀렸네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자,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은 항상 달리를 마지막에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먼저 가는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여 행동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행동 묘사했나? 했을걸? 거울을 보고 있다. 그렇죠? 또 다름질치다. 했네요. 그리고 행동에 따른 공간의 이동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여긴 안 나왔나? 나와 달리? 나에도 공간 이동은 나오잖아요. 어디? 갑자기 버스 나오다가 대장간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뭐뭐 하고 싶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뛰어내렸다 이러면 공간의 이동이지. 버스에서 도로로 뛰어내린 공간의 이동이지. 뭐뭐 하고 싶다 정도잖아요. 공간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쵸? 그러면 4번이 맞는 선택지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우리가 끌어와야 되냐? 공간의 이동이 시상전개예요. 자, 가의 시에 시상전개 방식을 쓰세요라고 하면 공간의 이동 또는 시간의 흐름 둘 다 쓰셔도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 안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나는 가와 달리 하루 동안의 시간의 변화를 환기한다. 환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불러일으키다 라는 개념이죠.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누구였지? 아까 일몰, 황혼이라는 단어, 모색이라는 단어 나에서는 쓰였네요.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쭉쭉쭉쭉 올라가나? 고조라는 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데 우리 가라앉는 분위기였잖아요. 여기도 연결되지 않네요. 하강의 이미지가 잡힌다고 했었죠? 틀렸네요. 이렇게 한 문제 풀더라도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시면서 공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 부분이 이제 시어의 시어 의미 함축 부분을 물어보는 파트죠. 화자가 홀로 앉아있는 공간으로서 빈 방은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은 맞습니다. 자, 시어의 의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문학 같은 경우는 개연성으로 풀어줘야 돼요.
개연성이라는 단어는 뭐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연성과 반대되는 개념은 필연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필연성은 100%예요. 근데 문학에서 100%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석 가능하겠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절반은 인정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필연성으로 풀면 안 돼요. 문학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필연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서 힘들어요. 그 생각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자, 2번 슬픈 도시를 배경으로 울었던 소재로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 조응이라는 단어는 뭐지? 비애감과 조응한다. 그것과 연결된다, 일치한다, 대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슬픈 도시를 배경으로 울었던 소재, 여기서 니은 나오잖아요. 청동비둘기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슬픈 도시에. 그쵸. 그렇고 울고 있는 그런 소재로서 등장했죠.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과 감정이입도 했던 소재잖아요. 슬픈 비둘기.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됐으니까 슬픈 비애감, 비애라는 단어를 썼네요. 우리는 아까 비애라는 단어는 꺼내지 못했을 거야. 슬픔, 고독 이 정도는 했어도. 그럼 비애라는 단어가 그렇게 다른 계열은 아니죠. 우리가 느꼈던 거에서 개연성 연결되고요. 3번 화자가 찾아가고 싶다는 장소 대장간이네. 털보네 대장간은 화자의 미지의 대상이 미지라는 단어는 누구지? 알려지지 않은 모르는 상황 아니잖아. 회상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물로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꼬부랑 호미죠? 꼬부랑 호미가 갖는 의미, 화자가 바라는 모습이다. 또 화자가 바라는 모습을 찾아 쓰세요 라고 하면 또 두 단어 다 쓰셔야 돼요. 쇠랑 호미. 자, 미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진 상황, 무슨 상황?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똥덩어리처럼 느껴질 때 화자가 반성적 현실의 인식이다. 자아성찰, 반성 연결되는 내용이죠. 한 번이 틀렸네요. 요 3번 같은 문제들은 요 안에서 키워드만 체크해 봅시다. 현대도시는 뭐 하는 곳이래요? 익명성을 띄었대요. 그래서 편리를 누리기도 하지만 끊어주시고 뒤가 강조될 거예요.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가와 나는 이 도시는 이 공간에서 자연의 반응을 이미지로 형상하고 있던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삶을 우리는 앞에서 읽어줬었죠. 다만 1930년대 창작된 가요고요. 이 도시 한복판의 화자의 모습을 통해 낯선 환경 속의 자아의 고독감과 방향상실감을 보여준다. 아이고, 여기 뭐가 있었어? 주제가 담겨 있었네요. 그쵸? 네. 주제.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을 넣어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치 있는 것들이 잃어가고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죠. 나중에도 이제 하겠죠. 항상 보기부터 읽으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문학에서? 네. 보기에서 이런 보기들은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왜 이런 보기를 줬냐면은 모더니즘 계열 같은 경우는 해석이 분분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죠. 왜 정서가 명확하게 표현 안 되니까 이것을 감상하는 독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여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를 주면서 그 해석의 다양의 여지를 잘라버리는 거지. 야, 이렇게만 해석해. 주제 줄게. 그래서 보기를 주는 거예요. 어려운 시일수록 이렇게 주제를 줘요. 이에 비해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 창작된 이 시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슨 단어지?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획일화된 모습을 갖게 되는 거. 비판과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호미가 되고 싶다.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좋겠죠. 그래서 자, 이런 선택지들도 여러분들 잘 끊어서 읽어주셔야 돼요. 가의 이런 모습은 도시 환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방향 상실감을 환기한다. 방향 상실감이라고 우리는 광장을 어떻게 읽어줄 수 있지? 넓은 광장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치,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느낌을 잡아줄 수 있으면 개연성에 의해서 얘는 적절한 선택지가 될 거고요. 나에서 시퍼런 무쇠낫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뚝딱 만들어졌나? 아니죠. 몰개성적인 도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이 거듭나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입니다. 라고 뭔가 유니크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몰개성과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에서 고층 건물에 늘어서 있는 모습과 자 요거는 또 공통점이네요. 현대아파가 들어선 모습은 공통점은 이 두 가지는 익명성을 띤 채 살아가는 모인 현대 도시 공간의 성격을 보여주는 건 아파트 안에 고층 건물 안에 우리가 있으면 내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겠네. 그럼 이것도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4번 선택지 바람이 환기하는 차가운 이미지는 도시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상황이고 이글거리는 불이 환기하는 뜨거운 이미지는 화자가 도시에서 편리를 누리하는 상황이고 잠깐만 이글거리는 불은 우리 언제 쓰였던 거지? 대장간에서 뚝딱뚝딱 만들 때 이글거리는 불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편리한 상황 아닌 것 같은데 편리한 상황 아니라 대장간은 내가 뭔가 유니크하게 태어나는 나의 가치를 찾는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연결이 안 돼요. 안 됐네. 답은 4번. 자, 선택지만 정확하게 끊어서 읽어주셔도 이런 문제들은 금방 풀려요. 왜냐면 아닌 부분을 분명하게 줄 거예요. 문학에서 아닌 이유는 여기까지.